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정말 연초부터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영상 찍어야 된다면서 또 갑자기 스튜디오에 끌려왔습니다. 2023년도 CES가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원래는 자동차 행사가 아니라 가전 전시회거든요. 이름 그대로 소비자 가전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동차 회사들이 갑자기 참가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참가하던 IT 기업들도 자동차와 연관된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 CES라는 행사 자체가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CES에서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소니와 혼다가 만든 전기차 아필라인데요. 이 아필라라는 이름이 저는 사실 좀 다른 게 생각나요. I feel like I 2020년에 이 비전 S라는 차를 공개한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건 소니가 양산을 염두하지 않은 채 만들었던 자동차입니다. 소니 하면 뭐 사실 가전은 물론이고 센서 분야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요. 소니 픽처스라든지 소니 뮤직을 건드리고 있는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비전 S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진 이 자산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거 자동차에도 응용할 수 있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개념이에요. 뭐 물론 다른 IT 기업들도 우리 이런 기술 자동차에 응용할 수 있어요 라고 공개하는 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부분은 이게 무슨 차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더미,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모형에다가 전시를 해놓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니는 이 비전 S라는 차를 직접 디자인해서 이 마그나 슈타이어라는 정말 유명한 외주 생산업체에 생산까지 맡기고 시험 주행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야 소니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어요. 공개됐을 당시까지만 해도 소니에서 아닌데 우리 안 만들 건데 뭐 이렇게 계속 잡아댔습니다. 이 한 1년 가까이 뭐 본인들은 2차 양산할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지난 2022년 CES였죠. 여기에서 자동차 산업 진출이 공식화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같은 국적에 혼다를 파트너로 선정을 해가지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이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소니가 전장 분야를, 그리고 이 혼다는 제조 그리고 이제 차량 설계 이런 전반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회사의 첫 협업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아필라인 거죠. 외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상당히 깨끗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아무 일본차나 떠올려 보시면은 정말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과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필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보시면은 이 중앙에 엠블럼이 들어가는 곳에 이 조명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소니가 이걸 미디어바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는데 다양한 조명을 통해서 사람과 자동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내도 외관의 심플한 디자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 편안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둥근 톤을 많이 썼고요. 독특한 스티어링 휠을 썼고 대시보드는 디스플레이로 꽉 채웠어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도 탑재했다고 하는데 소니가 이번에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뭐 차 안에서 막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틀어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신들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이 차량 안에서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소니 하면 플레이스테이션 빼놓을 수 없는데 차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가장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주요 기능을 차 안에 담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카와니시 이즈미 사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의 주요 기능을 자동차에 통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용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뭐 소비자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살펴서 관련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와니시 사장이 언급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죠. 이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기능들을 자동차에 통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다양한 진동이라든지 햅틱 반응으로 뭐 운전자에게 경고를 준다거나 뭐 주행 모드가 바뀔 때 좀 재밌는 반응을 이끌어낸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퀄컴과 협력을 해서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하나로 통합한 이 차량용 전장 시스템이라고 해요. 5G 통신이라든지 와이파이, GPS, 뭐 주행 보조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를 하나의 모듈로 구성을 한 거예요. 센서 분야의 강자답게 레벨 2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레벨 3 자율주행까지 염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도 내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필라에 적용되어 있는 카메라와 센서가 한 45개 정도 된다고 해요. 테슬라가 카메라를 몇 개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당초 출시 일정은 2026년이었는데 2025년으로 줄었고요. 생산은 이 미국에 있는 혼다 공장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애플카 출시도 요쯤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렇다 보니까 2026년쯤에는 이 애플과 소니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푸조는 인셉션 컨셉트를, BMW는 iVision D 컨셉트를 내놨어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 나올 푸조의 전기차들이 이런 기술을 품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 iCockpit으로 설명이 되는 대시보드가 생략이 돼 있고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도 품고 있다고 하고요. 주행거리는 최대 8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자율주행 모드를 적용을 하면은 이 차체 하단에서 이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올라온다고 해요. 뭐 이런 기술들은 사실 어쩌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선보여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BMW도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지난번 CES에서 공개했던 컨셉카와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 기조를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앞으로의 BMW의 디자인이 이런 방향으로 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헤드램프와 키드니 그릴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상당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이 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 증강현실 기술과 혼합현실 기술이에요. 차량 앞유리 전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차량의 인테리어 패널에 이 센서를 내장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버튼이 없어도 차량의 주요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BMW iX에서 보셨겠지만 이 썬루프에다가 전류를 흘리면은 이 유리가 흐려지거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창문을 모두 어둡게 바꿀 수 있고요. 이 공간 내부 자체를 가상세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차량의 외장 색상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어요. 이 BMW가 iX의 페인트를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꾸는 그런 독특한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색깔이 두 가지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 CES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컬러가 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의 양산을 앞두고 있는 ID7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어요. ID3, ID4, ID5, ID 버즈 그리고 중국에서 파는 ID6도 있는데 이 차량들을 포함하면 벌써 5번째 전기차고요. 처음으로 세단형 모델로 나온 게 특징입니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를 쓴 전기차인데 사실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심플한 실루엣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제타 기반인가요? 파사트 후속인가요? 이런 반응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차 내연기관 기반이 아니라 전용 플랫폼 전기차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상당히 깁니다. 무려 2970m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테슬라 모델 3가 2875mm, 아이오닉 6가 2950mm입니다. 아이오닉이나 테슬라보다도 휠베이스가 훨씬 길다는 거예요. 휠베이스가 길면 뭐가 좋은지는 아실 거예요. 공간에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세단임에도 상당히 공간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폭스바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700km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6가 WLTP 기준으로 614km를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봐도 ID7이 아이오닉 6보다 주행거리가 더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산은 오는 상반기에 중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여부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유럽에서 양산되니까 빨라봐야 내년 아닐까 싶습니다. 볼보는 북미 지역에선 처음으로 EX90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차보다는 이 차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구글과 함께 만든 HD 지도인데요. 이 기존의 내비게이션보다 정확도가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도로의 곡률이라든지 경사로, 제한속도 이런 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 정밀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스텝입니다.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선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다양한 센서 종류도 중요하겠지만 센서의 범위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율주행으로 잘 가고 있다가 이제 500m 뒤에 우회전을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이 횡단보도를 지나자마자 바로 스쿨존이 있습니다. 이건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지도에 있는 사전 정보로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때려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를 하는 거죠. 볼보는 이미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 카메라 이런 거는 EX90에 충분히 준비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HD 지도를 탑재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져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HD 지도 서비스를 생각보다 빨리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촬영일인 오늘, 그러니까 1월 6일에 볼보자동차 코리아가 보도자료를 보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티맵 HD 지도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90을 출시할 때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자동차 업체들 외에도 부품이라든지 IT 회사들이 내놓은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보쉬 같은 경우에는 IBM과 양자 센서를 만든다고 해요. 양자 영역이라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죠.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복잡한 이름인데 실제로 이 양자 물리학에서 착안한 기술이라고 해요. 이 센서가 적외선,
직선, 자외선, 뭐 아니면은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중력이라든지 자기장의 변화를 관찰해가지고 양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센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토대로 기존의 센서보다 1000배 이상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뭐 상당히 다양한 범위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전 아직 이 양자 센서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재밌어 보였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뭐 요즘은 사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뭐 우린 알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그래픽카드가 짱이잖아요. 이 그래픽카드 하면은 결국엔 게임이고요. 이 엔비디아가 모처럼 게임과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이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지포스 나우를 자동차에 탑재하겠다고 밝혔어요. 뭐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YD, 폴스타 이 회사들과 협업을 하기로 했고 이미 탑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일드 헌트나 사이버펑크, 라스트 오브 어스 뭐 이런 뭐 다양한 콘솔 게임들을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스팀이라든지 EA, 유비소프트, 뭐 에픽게임즈 이런 게임 스토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상당히 확장성도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전 이게 사실 차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게 자율주행 시대나 좀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먼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 기술을 발표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 동안 정말 지루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고민보단 당장의 고민을 게임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양산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CES는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이 나왔는데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진다면 내년 CES는 좀 더 생생하게 전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